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하 탱크 저장소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 3권 책의 265페이지에서 62페이지에서 6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 그러니까 위험물 탱크를 지하에 땅 밑에 설치하는 거죠. 땅 밑에 설치하는, 그러니까 일부의 탱크가 땅 위에 있고, 또는 일부의 탱크는 땅 밑에 이렇게는 설치하는 것은 지하 탱크 아닙니다. 100% 탱크가 땅 밑에 지하에 설치된 것을 지하 탱크라고, 지상에 설치되는 것을 옥외 탱크, 그리고 일부의 탱크가 지하에 묻히고 일부의 탱크 부분은 지상에 묻히는 걸 그 옥외 탱크의 종류 중에 하나인 지중 탱크가 있죠. 그는 이제 석유개발공사라든지 군부대의 그 시설이 지중 탱크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비해서 많은 탱크의 부분이 지하에 묻혀서 이제 은폐를 하는 거죠. 또 폭격에 대비하고, 그리고 일부의 탱크 지붕이라든지 일부 부분만 지상에 노출된 것이 옥외 탱크 저장소의 하나의 종류인 지중 탱크입니다. 여기서 지하 탱크는 탱크의 모든 부분이 땅 밑에 설치되는 겁니다. 땅 밑에 설치되는 탱크인데도 이게 이제 지금 여기 그림처럼 그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그 탱크를 넣는 실, 탱크 전용실을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탱크 전용실을 만들어서 여기에 탱크를 안전하게 넣고, 다른 이제 절차를 모래를 넣고 이런 배관을 설치하고 해서 절차를 거치 가지고 이제 그 공사를 마무리하고는 위에 뚜껑을 철근 콘크리트로 안전하게 덮고 위에 이제 흙이나 콘크리트나 또는 아스팔트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공사지요.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도 있죠.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지하 탱크죠. 지하 탱크의 이 맨홀은 이제 이 탱크를 점검 보수 등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탱크에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맨홀이죠. 맨홀에는 주입구, 그러니까 위험물을 넣는 장소죠. 또 액면계, 그 위험물의 양을 측정하는 구멍이죠. 그리고 아웃 밸브가 있죠. 그리고 이건 이제 누유 검사관입니다. 이 탱크 전용실에 물이나 기름이 이렇게 고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누유 검사관이죠. 이 탱크 전용실의 벽,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리고 이 탱크도 매 마찬가지로 옥외 저장 탱크처럼 통기관이 있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탱크 전용실을 설치하지 않고 이제 탱크를 이중벽의 탱크, 하나의 탱크가 철판으로 이렇게 탱크를 제작하지만은 여기에 밖에 이제 기준에 정한 또 보강의 이제 피복으로 이중벽을 설치해서 그 탱크를 제작하고, 이렇게 탱크에 직접 닿지 않게 지붕을 설치하고, 지붕을 받치는 이제 기둥을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이중벽 탱크를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중벽 탱크의 도면이죠. 이게 기둥입니다. 이렇게 지붕을 받치는 기둥들이죠. 기둥. 이거 이제 기초공사죠. 이렇게 탱크 전용실이 없는 지하 탱크도 요즘 이제 주유소는 많은 장소가 그렇게 하는 탱크 전용실 설치하지 않는 장소도 많이 있죠.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는 지하 탱크의 설치 기준을 보면은 지하 탱크는 지면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해야 한다. 이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료 위험으로 지하철 탱크가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때는 그러하지 않나. 아래의 기준에 적합할 때는 이중벽 탱크를 설치해서 탱크 전용실이 없는 지하 탱크 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도 이제 가부터 마의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탱크 전용실이 없는 지하 탱크 장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의 조건을 보면은 탱크는 지하철 지하 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 건축물 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탱크 전용실에 있는 것은 지하 건축물 밑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탱크 전용실이 아닌 이중벽 탱크를 설치할 때는 지하 건축물 밑에 되지 않고 또는 지하철이나 지하가 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에 가까운 부분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탱크를 수평 투영의 가로 세로보다 각각 0.6m 이상이 크고 두께가 0.3m 이상인 철근 콘크리트의 뚜껑으로 덮을 것. 그러니까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뚜껑을 덮고 다의 조건은 또 뚜껑이 걸리는 중량이 직접 탱크에 걸리지 않는 구조, 그러니까 기둥이란 말입니다. 기둥을 설치하란 말이 다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라는 해당 탱크를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탱크 받침대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이걸 이제 탱크 이제 움직이지 않게 고정 밴드를 묶는 것이 라에 해당됩니다. 기초 위에 고정하고 이제 이렇게 밴드까지 설치해야 되는 조건이죠. 그리고 많은 탱크를 지하에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등의 시설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이게 이 가나다라마 조건이 충족되면은 탱크 전용실이 없이 이중벽 탱크를 이렇게 그림과 같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조건인 수평 투영의 가로 세로보다 0.6m 이상 큰 뚜껑을 설치하라. 이게 이제 그 탱크의 하늘에서, 그러니까 지면이면 위 수직 하늘에서 탱크로 내려다본 이 점선이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수평 투영 면입니다. 이 수평 투영면보다도 이렇게 0.6m 이상 더 큰 철근 콘크리트의 두께 0.3m 이상인 뚜껑을 설치하고, 이 뚜껑도 탱크에 직접 닿지 않게, 그러니까 하중이 탱크에 미치지 않게 이렇게 기둥을 설치합니다. 탱크 전용실의 설치 주변 요건. 탱크 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등의 시설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좀 전에 그 전용실이 아닌 장소에 설치하려면은
이렇게 0.6m 대시 경계선 등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죠. 그런데 탱크 전용실은 이렇게 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0.1m 10cm만 떨어지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하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의 간격을 유지하고 탱크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입자지름이 5mm 이하인 마른 자갈 가루를 채운다. 그러니까 이 탱크 전용실입니다. 그럼 여기에 탱크와 벽과는 0.1m 10cm 이상의 간격을 띄우고 여기에 이제 마른 모래라든지 5mm 이하의 자갈 가루를 채워서 이 채우는 것은 탱크를 이제 이렇게 기초에 이렇게 밴드로 고정을 했죠. 근데 그게 움직임이 없을 텐데 한 번 더 이제 마른 모래나 자갈을 채워가지고 진동 등에 의해서 탱크 전용실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나 자갈을 채우는 것은 이렇게 기초 받침대에서 이렇게 밴드로도 묶지만은 또 모래나 자갈로 채워서 지진 등에 대비하는 겁니다. 탱크의 지면 밑을 주지 지하 탱크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게 탱크 윗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맨홀의 윗부분은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기 맨홀 윗부분부터 0.6m라고 주장하는 소방서 직원들도 있겠죠. 근데 설득을 해서 지하 탱크 윗부분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윗부분은 이 부분이지 맨홀의 위치는 아닙니다. 그럼 지하 탱크 저장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주입구, 그러니까 대형 이동 탱크 저장소가 정유사에서 기름을 싣고 와서 이렇게 탱크에 집어넣는 주입구죠. 그리고 탱크 전용실에 물이나 이렇게 이제 방수가 되지 않아가 외부에서 물이 침투한다든지 탱크가 노후돼서 이제 기름이 샌다든지 하는 누수 물도 확인하고 누유 기름도 확인하는 검사관입니다. 이건 검사관은 이제 이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군데 이렇게 설치하게 기준되어 있습니다. 누유 검사관. 이건 이제 이렇습니다. 이 뚜껑을 열어서 긴 짱대를 넣어서 이제 짱대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럼 여기에 물이 묻혀 나오는지, 물이 이만큼 묻혀 나왔으면 이만큼 지금 물이 고여 있구나. 이런 아주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계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긴 막대를 넣어서 이 탱크 안에 기름이 묻혀 나오는 높이를 보고 지금 탱크에 기름이 이만큼 차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디지털 계량기로 이제 주유소 안에서 또는 공장의 컨트롤룸에서 디지털로 49,565리터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맨홀 뚜껑이고, 그리고 이건 이제 보호틀입니다. 탱크를 보호하는 보호틀이고, 이건 이제 밖의 뚜껑이죠. 그리고 탱크가 이제
하나의 탱크 전용실에 그 이상의 탱크를 설치할 경우에는 탱크 상호간에는 탱크 전용실에 탱크 한 개만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 탱크 전용실에 여러 개의 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한다면은 탱크 상호간에는 1m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상의 지하적 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연수량이 100배 이하인 때는 50cm까지도 허용을 한다. 그리고 탱크 전용실의 벽이나 두께의 콘크리트 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벽이 있다면은 뭐 이런 이제 조건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그 주유소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현장에 이게 탱크 전용실입니다. 이 탱크 전용실 하나씩 탱크를 이제 설치하는 탱크 전용실이고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탱크 전용실을 만들고 있죠. 이 질문에 소방청의 질의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조소의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 저장 탱크의 탱크 전용실의 바닥 벽체를 시공한 경우 설치 허가를 받기 전의 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법 규정에 지정 수량의 이상의 위험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서장의 설치 허가를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허가 전 시공에 해당돼서 위법에 해당돼서 이제 입건 조치가 됩니다. 입건 조치가 되니까 법에 위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공사만 하는 것도 사전 공사가 됩니다. 위험물 설치 허가의 그 순서를 제가 한번 선한데 설명을 드리면 도면에는 이제 도면과 그 허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이제 설치허가 신청을 민원인이 소방서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상세한 도면과 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이제 소방서에 설치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방서에서는 담당자가 도면 검토나 서류 검토를 해서 별 그 문제가 없고 뭐 가능하면은 설치허가 통보를 합니다. 소방서에서는 민원인에게 그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그 도면과 서류를 검토한 바 적합하여 설치 허가를 합니다. 이 설치 허가가 이게 이제 그 완공인 줄 이렇게 착각하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설치 허가니까 허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사 허가입니다. 공사 시작 허가입니다.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는 허가죠. 그러면 민원인은 이제 공사를 착수하면서 이런 이제 그 탱크 전용실도 만들고 그 관련 이제 시설물도 만들면서 또 탱크도 제작을 하겠죠. 탱크 제작 회사에 탱크 제작 의뢰를 하고, 그리고 탱크 제작이 다 되면은 탱크 성능 검사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지하 탱크의 경우에는 이 탱크를 묻기 전에 소방관서에 이제 연락을 해서 오늘 지하 탱크를 매스를 하겠다. 그러면 현장에 와서 좀 입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몰래 묻으면 안 됩니다. 그 담당자 EPI에 이제 탱크를 묻고 이게 마른 모래나 자갈을 채우는 것까지 다 보고, 그리고 배관 공사까지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민원이 완공검사 신청을 합니다. 이게 이제 완공 신청을 하면은 이제
소방관서에서는 현장 다시 나와서 마무리 공사를 보고 이 완공 공사를 하고 이제 적합하면은 허가증을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